네, 안녕하세요. 토요스콜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24강 24번째 시간이고요. 평행선을 활용한 전개법, 전개도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경사가 있는 입체 형상의 전개도면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선 이제 전개도면이라는 뜻을 먼저 좀 알고 가자면 우리 이제 전개도라고 그냥 부르시면 되는데요. 그 입체 형상의 표면을 등분할해서 그다음 평면 위에 펼쳐놓은 도면을 전개도라고 합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도면을 먼저 보면 이런 형상이에요. 이게 지금 입체 형상으로는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죠? 요렇게,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전개도로 만든 요 형상의 실제 실물 완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기는 좀 이렇게 보여도 경사가 된 건 아니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일자로 쭉 펴진 거라 보십시오. 이건 이제 카메라에 찍은 각도 구도상의 이제 모양이니까. 그래서 얘는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 밑에 이제 이렇게 원통으로 돼 있고, 위로 쭉 올라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위쪽은 약간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네, 경사 약간 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구멍 뻥 뚫렸습니다. 이게 종이컵인데, 종이컵은 이제 경사가 졌지만, 안으로 모아졌지만, 그게 쭉 펴진 상태고,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도 구멍이 뻥 뚫렸고요. 자, 그 형상을 지금 이제 여기 2차원으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땐 이런 형상이고요. 2차원으로 정면 바라봤을 때 요거는 요 동그라미 원은 바닥의 형상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원통으로 이렇게 경사가 진 원통으로 기둥이 이렇게 하나 세워진 형태고 얘가 전개도가 아니고요. 전개도는 오른쪽에 있는 얘가 이제 전개도면이라고 합니다. 전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으로 말았다고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개도를 말아서 완성한 상태가 요거예요. 말기 이전의 형태가 이제 얘겠죠.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입체 형상으로 된 요걸 만들기 위해서 얘를 펼쳐 놓은 그림. 요 그림이 바로 이제 전개도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자, 그렇고요. 이번 작업에서는 그 우리가 이 CAD 명령 중에 제가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은 아마 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예, 2D에서도 안 했고 기계제도 지금 하면서도 리스트라는 명령을 써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명령어인데 얘가 뭔가 실행하는 명령어는 아니고요. 이게 명령어를 실행해가지고 뭔가 어떤 선이나 객체를 선택해서 확인을 하면 원의 둘레나 혹은 길이 같은 것들 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적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 명령어 자체가 이거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전개도 요거 캐드론 만들 텐데 이렇게 조금 이제 유용할 것 같아요. 이제 DDP 타입이라고 하는 요 타입을 좀 활용하면 등분하는 지점마다 이제 표식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는 같이 이게 실습해 보면 금방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요 DDP라고 하는 걸로 표식을 줬다면 반드시 이제 수반돼야 되는 게 오스냅의 노드를 표시를 좀 반드시 켜둬야 된다는 거. 요것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번 시간 전개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요런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 그죠? 요런 형태의 그림을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요걸 결국 요 그림 캐드로 요걸 그려가지고 그죠? 이거를 뭐 저는 이제 물론 집에 이제 그 사무실 집에서 그 뭐죠? A4 용지로 얘를 잘라서 만들었지만 그죠? 때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뭐 둘둘 말아서 만들 일이 있다면 이걸 레이저로 따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재질은 꼭 종이는 아니에요. 이게 재질이 뭐 합판일 수도 있고 합금일 수도 있고 뭐 함석일 수도 있고 뭐 판금처럼 돌돌 마는 어떤 그 얇은 어떤 박판에 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꺼운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떤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형태의 도면을 만들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캐드로 오겠습니다. 자, 캐드 오셔가지고 아이고 자, 캐드에서 그죠? 새로 만들기 들어오셔서 1234.dwt 열기로 하고요. 자, 이 템플릿 열고 들어왔고요. 이제 우리가 요 도면을 완성해야 돼요. 요 도면. 양쪽에 있는 거 다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다 일일이 다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노드 표시를 제가 조금 바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요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죠? 요게 노드 표시를 뭔가 바꿨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세팅 이제 같이 하면 되니까. 우선 여기 있는 그림 한번 그려보죠. 예. 요 그림을 결국은 요 형태죠. 요걸 정면으로 바라본 형태겠죠. 그게 2차원으로 요 모양이고, 요걸 펼친 그림은 오른쪽에 그릴 수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위쪽은 보면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직선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직선으로 연결한 거 아니고요. 요거 스플라인 선이에요. 그래야지 좀 곱게 나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직선 연결하시면 좀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게 나와서 그래서 이건 스플라인으로 그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선을 좀 당겨 와야 돼요. 근데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네요. 평행선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선들 마디 하나하나. 요 마디는 우리가 이제 등분을 한 마디라서 그런데요. 요 마디 말고 지금 요런 마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 높이, 그러니까 요 수직선이 여기 교차되는 요 지점들 있죠. 요 지점들. 요게 하나하나 마디인데 이 마디는 왼쪽에 있는 이 선을 당겨와서 마디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요 교차된 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당겨오는 요 방식이 바로 지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평행선을 활용한 전개법 혹은 전개도 작성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평행선을 이용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원에서. 자, 됐고요. 자, 한번 그려보죠. 간단하게.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일단 따라 한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원부터 그려주세요. 80파이 원. 자, C 엔터 치고요. C 엔터 치고 아무데나 왼쪽에 좀 콩 찍고 지름 줄 거니까 D 엔터 주고 80이라고 주고요. 요거 80파입니다. DDI 엔터 주고 요거 안쪽에 지름 넣어주면 80파이라고 떠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X 라인으로 XL 엔터 치고요. 바닥에 있는 270도에 있는 4분점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하나 엔터 또 엔터 계속해서 X 라인이에요. 여기 180도 쪽에 4분점 클릭하고 위로 하나 엔터 그 다음에 0도 쪽에 4분점 클릭하고 위로 또 하나 엔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죠? 바깥쪽 테두리는 그리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요 테두리인데요. 요 선은 X라인으로 그리다 보니까 남아지는 거 선이니까, 그죠? 이해하시면 되고. 높낮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경사면이라고 제가 했던 건데요. 125하고 100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차점, 여기 교차점을 서로 라인으로 이어주시면, 그죠? 경사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옵셋 O 엔터 치시고 100이라고 우선 주고 엔터 바닥에서 위로 엔터 125라고 주고 엔터 바닥에서 위로 엔터 됐죠? 라인 L 엔터 치시고 여기 교차점 찍고 여기 교차점 찍어 주시면 됩니다. ESC. 자, 요선은 지우지 말고 일단 내비 두세요. 이것도 써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선을 그리면 왼쪽에 있는 선은 다 그린 거예요. 사실 이게 다예요. 그죠? 왼쪽에 있는 선은 다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여기 뭐랄까요? 여기 점 하나하나가 있는데 요 하나하나의 간격들을 한번 보세요. 원둘레로. 또 동일하지 않나요? 그죠? 동일하게 이게 몇 개가 있는 건지 혹시 카운팅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1번이라고 하면 2, 3, 4, 5, 6, 7, 7개, 8, 9, 10, 11, 12, 총 12개가 있네요. 예, 맞아요. 제가 12등분을 했어요. 12등분. 자, 그럼 12등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완성된 도면에서 보면 요거 한 칸 한 칸을 12칸으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네, 여기서부터 1번 해서 쭉 카운팅 하시면 아마 12번까지예요. 그래서 12번으로 여기 등분을 해가지고 요 위쪽을 마디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꼭 12등분 해야 된다 그런 룰은 없습니다. 예, 뭐 회사의 어떤 룰이나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전개도 뜰 때 몇 등분 한다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규정에 맞거나 아니면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등분이 작을수록 그죠? 예, 위쪽에 완성됐을 때 완성품 봅시다. 완성됐을 때 요 위쪽에 이 바닥 쪽은 괜찮아요. 왜냐면 수평이니까 마디가 한 개든 두 개는 크게 상관없어요. 바닥은 평행하니까. 근데 위쪽은 분명히 경사가 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를 말아가지고 이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이 마디가 작으면 마디가 크면 클수록 이게 마디가 지금 12마디인데 우리가 맞죠? 이게 마디가 뭐 5개이거나 6개이거나 4개이거나 뭐 하다못해 뭐 8개거나 이렇게 마디가 점점 작아지면 여기가 좀 매끄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보기가 예쁘다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별로 안 예뻐요. 예, 별로 잘 안 어울리게 나와요. 예,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럼 반대로 이 등분을 쪼개면 쪼갤수록 자, 지금 우리가 12등분을 냈지만 얘를 24등분, 36등분, 뭐 120등분 이런 식으로 등분을 내게 되면 여기가 좀 더 정밀하게 나와요. 촘촘하게 나와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수동으로 지금 얘 전개도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3D 프로그램을 쓰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쓰면 전개도를 다시 뭐 뽑아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죠? CAD에서는 우리가 지금 수동으로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등분을 많이 하게 되면 지금 더군다나 지금 수평 평행선을 가지고 이제 전개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선을 다 이어야 돼요. 그걸 다 마디마디를 다 스플라인으로 또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최적의 그냥 한 10이라는 숫자를 그냥 찾은 것 뿐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12가 정답은 아닙니다. 선이 더 촘촘할수록 더 정밀하게 나온다는 것만 우리 이해합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12등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12등분에 하나하나 마디가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그쵸? 잘라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표시를 했다고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표식을 할 거예요. 12등분을. 자, 그러려면 지금 이게 12등분이 되려면 그죠? 요선 자체에서 우리가 CAD 명령어 중에 divide라고 할 명령어 있을 거야. 아마 div라고 쓰면 divide 요 명령어 다시 div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면요. 등분을 해줍니다. 등분을 해줘요. 똑같이 동일하게 등분해 줍니다. 자, div 엔터 치고요. 자, 등분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그러죠. 자, 요거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그 다음 세그먼트는 등분 개수를 얘기해요.
우리 12개 한다 그랬으니까 12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돼요. 엔터를 쳤는데 그죠? 뭐 티가 안 나네요. 왼쪽에는 이렇게 X 표시가 나는데 우리 도면 지금 여기는 뭐 사로 티가 안 나네요. 그러면 요거 드래그로 한번 잡아보면 이제 그때 뭔가 티가 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이제 점으로 표기하게끔 이미 이제 일단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기본 값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요거 한번 써서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DDP 타입이라고 하는 걸 해서 등분할, 지금처럼 등분할 하는 점이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 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된 요 표식을 저는 요거 곱하기 X자로 좀 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바꿀 거예요. 요 등분할 하는 표식 방식을. 그게 이제 명령어가 DDP예요. 방금은 div로 했고요. 등분할을 실제로 한 거고, 등분할 했다고 해서 선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여기 선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냥 선 위에 점이 이렇게 생긴 것 뿐이에요. 선이 하나하나 조각조각난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DDP 타입 우리 한번 작업 진행해 보시죠. 자, ESC 몇 번 누르고. 자, 지금은 일단 등분할은 했어요. div로. 자, DDP라고만 쳐주면 아마 나올 거예요. DDP 타입 나오죠. 자, 엔터 쳐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요게 세팅이 이렇게 돼 있대요. 지금 점 스타일이. 예. 그럼 우리 뭘로 바꿔요? 제 그림이 요거하고 똑같죠? 요 꽃표 X로 된 게 요거죠? 우리 그러면 요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작업이 끝나요. 이런 식으로 표식이 돼요. 됐죠? 그리고 요거 클릭을 하면 다 선택이 될 거예요. 예, 됐죠? 자, 그래 놓고 요 선 마디, 그러니까 요 끝마디가 여기 X에 지금 걸쳐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끝마디라는 뜻이고, 이건 제일 꼭대기라는 마디예요. 예, 왜냐하면 원둘레이기 때문에 한쪽이 올라가면, 예,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이렇게 타고 만약에 올라갔다면,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경사니까, 한쪽에 타고 올라갔으면 경사니까 한쪽은 타고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돌 때는 이제 내려오는 선이에요. 그래서 선을 위쪽으로 수직선을 이제 올려주셔야 돼요. 평행하게. 예. 자, 그러려면 여기서 수직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을 올릴까요? 라인으로 렌트 치고 여기를 당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X라인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근데 좀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선이 여기서 뭔가 이 포인트에서 선을 위로 당기고 싶거든요. 이 당겨야지 오른쪽으로 걸쳐서 수평선을 그리는데 이놈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죠? 아니, 선택이 안 돼요, 여기. 멈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근처점 표시인데, 그죠? 선택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또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단서 중에 마지막 단서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DDP를 활용해서 표식을 바꿨고 이 표식에서 선을 땡길 때는 반드시 이제 오스냅에 노드 표시를 켜두고 쓰셔야 돼요. 오스냅 이거 단축키 뭔지 기억하세요? 네, 잘 아시겠지만 OS라고 합니다. 네, OS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OS 한번 해볼까요? 자, OS 오스냅이에요. 엔터 쳐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OS 오스냅 기능이 들어왔고 여기서 제가 아까 노드라는 기능 얘기했습니까? 저 노드라는 말씀드렸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꺼져 있죠. 예, 맞아요. 요거 켜주세요. 요거 체크를 켜주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됐죠? 저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도면상에서는 캐드상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변화가 생겨요. 자, 아까 X라인 같은 명령을 쓸게요. 엔터 치고. 자, 여기 노드점 가면 이렇게 뭐가 딱 잡혀요. 동그랗게. 노드. 다시. 자, 요번 요쪽. 요 4분점을 가지 말고 4분점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정쩡한 요런 데 한번 가보면 노드라고 잡혀요. 자, 마우스 또 갖다 대면 또 노드라고 잡히죠. 그럼 이 지점에서 선을 위로 당기시면 돼요. 자, 앞에 거부터 해보죠. 여기는 할 필요 없죠. 여기 이미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쪽. 요 라인하고 요 밑에 라인은 똑같을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그란 정원이기 때문에. 한쪽은 올라가는 방향, 한쪽은 내려가는 방향에 수직선을 위로 올려주고 그 수직선 교차된 지점에서 다시 오른쪽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다른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전개 도선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요 포인트, 잠깐 갈게요. 요 포인트. 요거 동그랗게 노드 생길 거예요. 왼쪽 마우스 클릭, 위로 수직으로 클릭. 엔터 엔터. 여기 포인트 노드 클릭, 수직으로 클릭. 엔터 엔터. 여기 노드 클릭, 수직으로 클릭. 엔터 엔터. X라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드 클릭, 수직으로 클릭. 엔터 엔터. 여기 노드 클릭, 수직으로 클릭. 엔터 엔터. ESC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요 수직선이 우리는 필요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전개선이 얘를 그죠? 그러면 보시면 요 도면에 얘를 결국 이 동그란 원을 말려면 동그랗게 돈을 이제 말려면 펼친 그림이 여기 하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시작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임의의 위치에서 X라인으로 시작 포인트 하나 그려요. 클릭하고 클릭. ESC.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도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가 펴진 형태가 어디 범위 안에서 그려져야 돼요. 범위 안에서.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여기를 만약 시작으로 봤다면 요렇게 동그랗게 말려면 요 말린 요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진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원둘레라고 합시다. 제가 좀 괜히 말을 어렵게 하네요. 동그랗게 이렇게 된 원둘레의 길이 있죠. 요 길이가 여기 시작이라면 여기 어딘가까지 같은 길이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얘 길이하고 얘 길이는 같은 거죠. 그래야지 얘를 요만큼 뭔가 형태를 만들어서 얘를 돌돌 말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전개도니까. 전개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맞습니까? 요거 둘레 80파이에 해당하는 요 파이 1의 둘레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원둘레. 예. 이거 우리 계산 산수 한번 해볼까요? 예. 산수 한번 해봅시다. 산수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산수해 보면 이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아실 거야 아마. 파이 d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같은 말인데 2파이 r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아마 입에 탁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배웠을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지금 배우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 파이 d라고 하는 값 이게 같은 말이죠. 2파이 r이나 반지름 두 개가 어차피 지름이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공식이 똑같이 어떤 의미다? 둘레를 이제 알아내는 공식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CAD 명령어 중에 여기 CAD 명령어 중에 우리 calculation 기능이 있죠. 자, cal이라고 쓰고 예, calculation 기능이 있고 파이 d라고 하는 공식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파이 d니까 파이 값이 여러분 얼마인지는 혹시 아시죠? 당연히 파이가 얼마인지는 알 거예요. 근데 파이를 계산할 때 단순하게 그냥 3.14라고만 하는 것도 참 맞아요. 우리 이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사실 뒤에 숫자는 계속 끝이 없는 숫자가 이어지죠. 원주율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파이 3.14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숫자를 구하려면 뒤에 있는 숫자를 좀 더 많이 붙이는 게 좋아요. 붙일수록. 어차피 계산은 계산기가 하고 컴퓨터가 만약 한다면 그죠? 우리가 암산을 하지 않는다면 뒤에 숫자가 좀 더 나열되어 있는 게 정밀도로 따지면 정밀도가 더 높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칼이라고 쓰고요. 3.14 파이 d 제곱이니까 파이 제곱이 아니고 파이 d 곱하기니까요. 그러면 3.14195 아마 요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뒤에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파이를 이렇게 쓰려고요. 요거 숫자 조금 더 늘렸어요. 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한다고요? 곱하기 80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파이 d니까 엔터 주시면 값은 이제 200 얼마 나옵니까? 251.3562 뭐 쭉쭉쭉쭉 나올 수 있겠죠. 숫자가 더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숫자가 나와요. 251. 얼마 어쨌든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칼큘레이터. 이제 그거 말고 캐드상에서는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좀 있는데요. 요거 가지고 원둘레를 한 방에 알 수 있어요. 면적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타 다른 정보도 거기 들어 있고요. 리스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둘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라고 한번 치고요. CAD 명령어 리스트라고 치고 엔터 치고 객체를 선택하래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뭔가 알아내야 되는 객체의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원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마우스 원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엔터를 치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반지름도 나오고 뭐 좌표 위치도 나오고 어떤 선인지 느낌도 나오고 그러면 그 위에 썼던 명령어까지 나옵니다. 사실 요 리스트 가지고 요거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요거 리스트 좀 이용하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원주가 나왔네요. 251. 그러니까 251.3274네요. 그죠? 네, 뭔가 여기서 뒤에서 뭔가 이게 원래 3.14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3.14, 195, 265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쭉 더 있으니까 그걸 다 곱하면 사실 이런 숫자가 나오나 봐요. 어딘가에서 반올림 했네요. 얘는 소수점 5자리에서 그냥 반올림 했거나 4452으로 뭐 죽였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 원주를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안 그러면 계산해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251.3274예요. 251.3274 이 데이터를 기억하시면서 자 다시 도면 와서 자 그러면 원둘레가 251.3274면 얘가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가는 요 넓이도 길이도 251.3274 맞죠? 맞습니다. 옵셋 5 해주시고 251.3274라고 주고요. 엔터 치고 이 선을 오른쪽으로 옵셋을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에요? 얘서부터 얘까지의 길이, 즉 여기에 쭉 길이가 요 원둘레인 거 맞죠? 예, 맞죠? 그래놓고 이제 선을 수평선 당겨야지 마디 12마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한 작업 일단 저장 한번 해놓고요.
저장은 바탕화면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개도가 필요한 거라서 실제로는 요 도면이 결과물은 사실은 아니고 결과물은 요거예요. 그냥 요 도면만 필요한 거예요. 결과물은 이해됐죠? 요거는 그냥 땡겨 이 원둘레에서 전개도를 요걸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보조의 어떤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도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러면 요게 12마디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조각을 12조각을 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선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이 마디 바깥쪽 선이 삐져나가 있으면 분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림으로 얘 잡고 엔터 요거 위에 다 끊어주고 그 위쪽도 요거 다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ESC 됐죠? 자, 그리고 요 선 하나 가지고 12마디 만들 거예요. 아까 요거 12개의 노드점 이 마디 만들 때 썼던 명령어 기억나세요? div라고 했었어요. divide, enter. 객체 선택하래요. 선택해주고 클릭. 12개 세그멘트, 12조각 낸다고 엔터 쳐주시면 12개의 점이 생깁니다. 카운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번, 2, 3, 4, 5, 6, 7, 8, 9, 10, 11, 12. 요까지. 그죠? 왜냐면 요 면이 하나니까. 하나, 둘, 셋. 요 면 쪽이니까. 그래서 12마디가 나와요. 네. 이상 없죠? 예, 됐죠? 자, 그래 놓고 요거 이제 마찬가지 선을 쭉쭉 올리시면 되겠죠?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 카피 하셔서 엔터 주고 엔터. 여기 끝점 찍고 여기 노드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요 마디 12마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노드가 아마 선택이 될걸요. 옷을 우리가 켜놨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평선을 이어서 위쪽을 이렇게 물결 모양 하나 만들 거예요. 파도 모양 하나 만들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선을 만들려면 요 하나하나 마디를 왼쪽에서 당겨 와야 돼요. X라인 이용하셔서 이쪽 선은 이미 당겨놨어요. 처음에 우리가 최초에 그릴 때 여기 제일 바닥하고 제일 꼭대기 선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놨었어요. 자, 요 사이에 있는 얘들이에요. 어디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까지를 오른손으로 다 당겨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당겨내는 게 어떤 거라고요? 예, 바로 이제 평행선을 활용해서 전개법, 전개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개를 우리 뜬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전개도 뜰 때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되게 많겠죠? 전개도만 해도 하나의 과목으로 있으니까요. 사실은 있어요. 판금 쪽에. 그래서 그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또 이제 최근에 좀 잠시 알아봤지만 예전에 판금 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 시험이 있었긴 해요. 예, 아주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판금 기능사가 없고 판금 재관 기능사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금을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게 이제 과거에는 좀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그런 시장이 많이 쪼그라들었나 봐요. 판금 재관 기능사라고 해서 그거에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더라고요. 네,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계제도 기능사나 설계 관련된 쪽에서의 자격증 시험에서는 전개도 뽑는 시험은 없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에는 이 전개도 그리는 것도 시험이 있었어요. 손으로 이제 제도했었을 시절에. 손제도라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 요 전개도를 반드시 떠야지 자격증 시험에 이게 포함됐었어요. 이게 20점인가 30점인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오로지 다 CAD로 부품만 다 그립니다. 3D하고. 자, X라인으로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위에 포인트 교차점 생기죠? 클릭하고 수평선 하나 엔터 여기도 교차점 찍고 오른쪽으로 수평선 하나 엔터 그 다음에 여기도 수평선 찍고 교차점 찍고 수평선 하나 엔터 여기도 교차점 찍고 수평선 클릭 엔터 여기도 교차점 찍고 수평선 클릭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다 당겨졌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마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이제 스플라인 선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를 연결해 줘야 돼요. 여기 여기 계속 연결해 가면 어떤 하나의 어떤 선이 하나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요 라인이 이제 우리가 3D 형상으로 보면 요 하나하나의 라인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라인이 타고 가는 요 라인까지예요. 1번부터 7번까지, 7번까지가 요 하나에 올라가는 하나의 라인 마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선으로 라인으로 만들면 여기를 실제로 이걸 만들어서 이게 만들어 보면 되게 탁탁 각이 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스플라인 선을 이용해서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전개도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셨죠? 예, 여기까지 오셨죠? 안 헷갈리죠, 아직? 자, SPL이라고 하는 스플라인 선입니다. SPL 엔터 쳐주시고, 교차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예, 잘 보세요. 시작은 요 바닥에서부터예요. 요 선이 오른쪽으로 당겨진 거예요. 하나하나 마디가. 자, SPL이라고 주고, 엔터.
아이고, SPL이라고 주고 바닥에 있는 요 마디 클릭. 자, 계속해서 마디 연결하시면 됩니다. 또 클릭. 그러면 선이 이렇게 굴곡지는 이렇게 R 잡히는 이 선은 계속 따라올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마디 클릭. 여기 교차점 클릭. 여기 교차점 클릭. 휠 꾹 누르고 여기 또 교차점 클릭. 요 위에 꼭대기 교차점 클릭.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교차점 클릭. 교차점 클릭. 교차점 클릭. 교차점 클릭. 여기 교차점 클릭. 여기 교차점 클릭으로 잠깐만요. 이거 한 개를 모르고 한 개 똑같은 거 해봤네. undo, U 엔터 치고 여기 교차점 클릭, 여기 교차점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두 번 ESC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ESC 누르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엔터를 두 번 치는 거예요. 스플라인이니까요. 엔터 한 번, 두 번. 그래 놓고 ESC 몇 번 눌러주십시오. 이거 잊지 마세요. 보통 이거 그냥 ESC 바로 누르거든요. 그냥 라인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연속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마디가 딱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수평선으로 평행선으로 그린 이 보조선들은 그냥 이레이저로 지우시면 끝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제일 밑에 제일 꼭대기도 다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트림 TR 엔터 치시고 요거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마디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클릭하고 요 밑에 있는 마디 다 지워주시면 되고, 이제 노드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죠. 다시 DDP 노드 타입으로 다시 들어가셔서요. 이걸 최초에 했던 요점 맨 앞에 걸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노드도 이제 점으로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게 사실 요 도면이죠. 요 도면만 필요해요. 여기에 이제 필요하다면 어떤 치수를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치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치수는 제가 뭐 없어도 된다고 그랬지만 참고용으로 살려놓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아무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뭐 지금 이거 똑같은 거 그릴 거니까 요거 그리다 보니까 이거 치워졌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요거 요렇게 이거 X라인으로 요거 요 선 다시 좀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F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으로 이렇게 선 정리해 주셔도 상관은 없겠죠. 트림으로 밑에 잡고 다 지우고, 또 엔터, 밑에 잡고 다 지우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어떤 때 썼냐 하면, 그죠? 이제 이거 가지고 아까 제가 레이저집에서 쓴다. 이 레이저집이라고 하는 뭐 이런 말도 쓰고, 판금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결과물은 이거예요.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이걸 가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가공이지만, 뭔가 어떤 형태를 이렇게 뭔가 얘 원래 이전에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형태를 원래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가공법에서 제조를 할 때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이제 어떤 기획을 했다면, 그러면 이 완성품이 지금 당장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걸 펼쳐놓은 이 형태가 필요한 거죠. 소재 자체가 이렇게 잘려져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이거를 이렇게 많은 공정을 뭐 우리가 할지 외주를 줄지 그건 다음의 문제고, 어쨌든 이렇게 펼쳐진 그림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전개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전개도대로 이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만드는 가공법에서, 자, 이게 어떤 소재인지는 우리 아직 몰라요. 그죠? 사실 이건 종이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가위로 그냥 오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두께가 한 1T, 2T, 3T, 5T, 60, 10T 어떤 두께가 있는 형태라면 가위로 더 이상 자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공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레이저로 따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이렇게 뭔가 산소 용접기로 따내야 되거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기계 가공을 실제로 이렇게 더 두껍게 가공을 해야 된다거나, 가공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형태로 이런 전개도가 필요한 어떤 공정을 따지면 그런 어떤 가공집에서, 특히나 이제 레이저로 가공한다면 레이저집이라고 표현할 텐데, 그런 레이저집에서는 이런 형태로 전개도 뜨는 작업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그 어떤 다른 공정을 위해서 여기 이제 원재료를 쓰일 거니까. 그러면 이제 레이저집이나 그런 판금집이나 이런 그 가공하는 집에서는 이런 도면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라고요? 맞아요. 이게 전개도를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것도 높이 뭐 이렇게 좀 표현해 주고, 여기도 높이 표현해 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이 작업이 이제 전개도 작업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개도 작업을 지금 이제 진행하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기계제도 24강 24번째 시간이고, 평행선을 좀 활용해 가지고 전개법, 전개도 작성을 진행했고요.
전개도라는 게 입체 형상의 표면을 등분할해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이제 전개 도면이라고 이해하고 하시면 됩니다. CAD 명령어 중에 이제 요것도 있었고, 그죠? 아까 한 개 더 있었다, 그죠? 제가 표현을 안 했네요. CAD 명령어에 그 divide라고 있었죠? divide라고 하는 명령어도 활용했습니다. 요거는 등분할을 했던 거죠. 등분할을 시켰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12등분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진행했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